평생을 바쳐도 다 짓지 못하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집이죠. 제 속으로 나왔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앉을지는 알 수 없어. 늘 문 밖을 서성이는 것이 부모의 숙명인가 봅니다. 오늘 그 문 앞에서 새삼스럽게 옷깃을 여미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외곽, 낡은 창고를 개조한 작은 목공방입니다. 퇴직 교사 진호 씨의 일터이자 안식처죠. 평생 분필 가루 묻히며 살던 손에 이제는 거친 나무옹이가 박혔습니다. 진호 씨는 지금 몇 달째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바로 외딸 지은이의 혼수용 원목 화장대죠. 대사 마이너스 거짓말을 안 해. 억지로 휘려고 하면 부러지지만 시간을 두고 다독이면 가장 아름다운 결을 내어주거든. 우리 지은이도 그렇게 예쁘게 살아야 할 텐데. 사포질 한 번에 축복을 담고 칠 한 번에 기도를 담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안방에선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10년 전 지은이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낡은 양복이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깨선은 유행이 지났고 소매 끝은 닳아 반질반질합니다. 당신 정말 이거 입고 상견례 갈 거예요? 지은이 시부모 될 분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애 기죽일 일 있어요? 당장 일어나요. 백화점 가서 새 양복 한 벌 해 입읍시다. 에이, 이 사람아. 옷이 뭐가 중요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이거 아직 멀쩡해. 돈 아껴서 지은이 하나라도 더 해줘야지. 하지만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섭니다. 새 옷을 맞추고 발에 꼭 맞는 새 구두도 삽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해 진호 씨는 자꾸만 넥타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던 날도 이 구두처럼 반짝이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을 다른 남자에게 건네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딸 지은이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통장 하나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7년. 점심값을 아끼고 좋아하는 가방 하나 선뜻 사지 못하며 모은 귀한 돈입니다. 숫자 옆에 빼곡히 적힌 입금 기록들. 그것은 지은이가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 보낸 치열한 청춘의 흔적입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나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상견례 장소도 제일 정갈한 곳으로 예약했으니까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기만 하면 돼.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 문자를 확인합니다. 종로의 한 유명한 한정식집. 귀하게 키워준 부모님의 품격을 보여드리고 싶어 고심 끝에 고른 곳입니다. 지은이의 마음속엔 벌써 화사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진호 씨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와 완성을 앞둔 화장대를 바라봅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발목을 잡습니다. 비가 오던 날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어가던 퇴근길. 자신의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딸아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날의 기억.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지요. 진호 씨는 이제 그 등을 딸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든든한 등, 그리고 이제는 기쁘게 떠나보내는 축복의 등 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까지. 하지만 진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준비한 상견례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겨울이 될 줄은 말입니다. 지은이가 정성껏 예약한 그 한정식 집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진호 씨의 가슴 속엔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종로의 고즈넉한 한정식 집입니다. 정갈하게 닦인 복도, 은은한 조명,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인생의 새로운 막을 꿈꾸고 누군가는 평생 지켜온 자존심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빳빳한 새 양복이 아직은 어색한 진호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상대 가문과의 첫 대면입니다. 지은이의 예비 시부모님은 한눈으로 봐도 화려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처음엔 여느 상견례처럼 덕담이 오갑니다. 따님이 참 단아하네요. 아드님이 성실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같은 속을 알 수 없는 매끄러운 말들이 공중을 부양합니다. 과하게 밝은 톤으로 어머, 이 집 호박죽이 참 달고 맛있네요. 우리 애가 입이 짧아서 걱정했는데 지은 양이 맛집을 참 잘 골랐네.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칭찬인 듯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 진호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지은이를 대견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식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자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결혼 비용과 신혼집 이야기가 화두로 오릅니다. 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마음을 꺼냅니다.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들 살 집이 가장 걱정이시지요. 저희도 넉넉지는 않지만 지은이 시집갈 때 보태려고 1억 정도는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은이가 그동안 모은 돈도 좀 있을 거고요. 진호 씨에게는 평생을 아껴 모은 땀방울이 서린 큰 돈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 시아버지의 눈썹이 미묘하게 꿈틀거립니다. 헛기침을 하며 거만한 톤으로 김 선생님, 요즘 서울 전셋값이 얼만지는 아시지요? 1억이면 보탬이야 되겠지만 요즘 애들 수준에는 턱도 없지요. 우리 아들은 이제 막 취업해서 모아둔 게 없거든요. 요즘은 능력 있는 쪽에서 더 해오는 게 추세라던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상대 측은 아들의 부족함을 사회초년생이라는 핑계로 당당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은이의 능력을 담보로 무리한 요구를 얹기 시작하죠. 우리 아들이 기죽어 살면 안 되잖아요. 지은 양이 대리라고 했나? 앞길 9만 1천석인데 집 정도는 여자 쪽에서 해오면 시댁에서도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돈 없으면 우리 집 한 채 비어 있으니 들어와 살면 되고 그게 다 가족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레이션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된 무례함.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옆에 앉은 예비 신랑을 쳐다보지만 그는 그저 못 들은 척 식사만 할 뿐입니다. 진호의 손등에 힘줄이 돋고 빳빳하게 다려입은 새 양복이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답답해진다. 진호 씨의 머릿속에 어젯밤 공방에서 깎던 화장대가 스쳐 지나갑니다. 내 딸을 위해 정성껏 나무를 다듬듯 이들도 내 딸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길 바랐던 건 욕심이었을까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이제는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예의를 지키려 참아왔던 진호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내 딸은 너희 집 방 한 칸을 채우러 가는 물건이 아니다. 내 딸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내 전부란 말이다. 진호 씨는 천천히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딸의 구겨진 자존심을 목격한 아버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진호 씨는 이 모욕적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딸을 위한 인내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일까요?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잔치상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가시방석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육전과 신선한 회, 달콤한 갈비찜까지. 하지만 지은이 가족 중 누구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입안을 맴도는 건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상대의 입에서 쏟아지는 비릿하고 차가운 탐욕뿐입니다.
상대 측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지은이를 위하는 척 늘어놓는 말들이 사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은이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지은 양,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인 거 알죠? 우리 아들 기 살려주려면 집 문제는 지은 양이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애 낳고도 바로 복직할 거지? 우리도 이제 노후 즐겨야 해서 애 봐줄 형편은 안 되거든. 요즘 젊은 애들 똑똑하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지은이는 옆에 앉은 예비 신랑 민석의 옷소매를 살짝 당겨봅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민석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큼큼 헛기침만 내뱉을 뿐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직설적이긴 해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지은아. 내가 좀 이해해줘. 너 능력 있잖아. 그 순간 진호 씨는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딸의 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앞접시 위에 얼룩지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식당을 알아보고 아빠의 낡은 양복을 걱정하던 그 착한 딸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비참하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의 귓가엔 상대의 무례한 요구들이 환청처럼 울려 퍼집니다. 방 한 칸 내줄 테니 들어와라. 능력 있는 사람이 집을 해와라. 그것은 신성한 결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내 딸을 값싼 노동력이나 담보물로 취급하는 거래였습니다. 상대 측 시아버지는 한술 더 떠 껄껄 웃으며 쐐기를 박습니다. 김 선생님도 공무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우리 집안 들어오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 웃음소리가 진호 씨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인내의 끈을 툭 끊어버립니다. 평생 남에게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던 순한 성품의 진호 씨.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입니다.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진호 씨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듭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허허 웃던 퇴직 교사도 딸바보 아빠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새끼를 지키려는 야수 같은 아버지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다 하신 겁니까? 방금까지 떠들썩하던 방 안에 서늘한 냉기가 감돕니다. 진호 씨는 옆에 앉은 지은의 차가운 손을 덮어줍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우 예고하듯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딸의 손을 잡은 아버지. 진호 씨의 입술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것은 이 파국을 끝내고 딸을 구원할 단 한마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예의를 던져버리고 아버지는 어떤 선전포고를 하게 될까요? 지은아, 가자. 아빠랑. 늘 허허실실 웃으며 양보하던 그 눈빛이 아닙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엄격함과 하나뿐인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서늘한 결기가 교차합니다. 상대 측 부모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제 딸 참 귀하게 키웠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오면서 어떻게 시작부터 이해와 배려는커녕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내시는 겁니까? 결혼이 무슨 장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은이가 당신네 집안 부족한 살림 채워줄 보급품입니까? 아니, 김 선생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애들 잘 살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지. 조언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내 딸은 누군가의 집을 해오거나 시댁 수발들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한 사람의 인격체로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대접을 받는 자리라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진호 씨는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지은의 손을 꽉 쥡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지은을 붙드는 진호 씨의 소나기에는 힘이 가득합니다. 지은아, 일어나라. 이 밥 안 먹어도 우리 배 안 고프다. 가자, 아빠랑. 지은은 아빠의 단단한 손길에 이끌려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결혼 파탄 나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려 이 손 잡은 겁니다. 내 딸 인생, 당신들 같은 사람들 틈에서 시들게 두지 않을 책임. 이 자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뒤에서 예비 신랑 민석이 달려나와 지은의 팔을 붙잡습니다. 지은아, 우리 엄마가 좀 심하셨지만 나랑은 상관없잖아. 지은은 처음으로 민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칩니다. 방관자였던 그의 얼굴에서 비겁함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차에 올라탄 진호 씨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지만 이상하게도 지은의 눈빛은 이전보다 맑아져 있습니다. 진호 씨는 말없이 히터를 켭니다. 그리고 딸의 무릎 위에 자신의 큼지막한 손을 가만히 얹습니다. 10년 된 양복보다 훨씬 값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훈장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비로소 세 사람의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평생을 공들여 깎아온 목재처럼 지은의 인생도 이 아픔을 견디고 더 단단한 결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이 마치 지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괜찮다, 지은아. 이제 진짜 내 길을 가면 된다. 폭풍우가 몰아친 밤이 지나면 세상은 유독 더 투명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무너지는 파혼의 상처겠지만 지은이네 가족에게 그날의 사건은 썩은 가지를 쳐내고 새순을 틔우는 필연적인 통증이었습니다. 공방 안 아침 햇살이 톱밥가루 사이로 부서져 내립니다. 진호 씨는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원목 화장대 앞에 서 있습니다. 상견례 날 입었던 새 양복 대신 다시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아픈 자리가 옹이가 되고 그 옹이가 있어야 재결이 생기는 법이지. 지은아, 이제 이 화장대 주인은 온전히 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옵니다. 한동안 수척했던 얼굴에 제법 생기가 돕니다. 수십 통씩 걸려오던 전 남자친구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날 지은이는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지은이가 아빠 곁으로 다가와 화장대의 매끄러운 결을 만져봅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 아빠가 나 대신 내 자존심을 찾아준 것 같았어. 나 이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될게.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너는 그 자체로 귀한 나무야. 누군가의 집을 채우는 가구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숲을 만드는 주인으로 살아라. 이 화장대는 내가 정말 행복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방으로 들여놓자꾸나. 거실에선 엄마 영숙 씨가 정성껏 우린 보리차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마주 앉은 세 사람. 상견례 때의 비싼 한정식보다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에 비로소 속이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숙제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모의 진짜 숙제는 자식이 세상의 비바람에 꺾이려 할 때 기꺼이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손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자식의 눈물을 외면하며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호 씨는 오늘 낡은 양복 대신 아버지의 품격을 입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딸이 걸어갈 새로운 계절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습니다. 지은이의 화장대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머물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단 하나의 손. 그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